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 상기권 행사.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기할 수 있습니다. 법 587조에서 416조 파산 절차가 준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가 갖는 상기권에 대하여 법 587조는 파산 절차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네요.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권자가 수동채권액은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액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공평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약관대출에 기하여 대출한 경우 개인회생 채권인 약관대출금과 보험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대출금은 대출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경우는 이건 상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고 신용대출금액에 대해서 이제 상계하는 경우가 진정한 상계의 경우로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죠. 상기권 행사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회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상계 요건이 개인회생 절차와의 관계에서 완화되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강화되기도 한답니다. 자동채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이건 이제 자동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죠. 기한미도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비금전채권, 금액이 불확정한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된 금전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 등도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49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일반 원칙은 첫째, 동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대립이 있어야 되겠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둘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목적이 동종이어야 합니다. 셋째, 양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는 이와 같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한 미도리의 채권이라도 파산하고 회생은 이제 현재화죠. 현재화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고, 비금전 채권이라도 금전화, 이 도산의 특징이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모든 권리를 현재화하고 금전화해서 이제 평가해서 하는 거죠. 비록 민법상의 상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는 상해가 하도록 그 범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채권.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뭐 예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금. 채무자가 은행에서 갖고 있는 예금으로 보면 돼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인 수동채권에 대하여는 자동채권인 개인회생 채권과 달리 금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금전채권이거나 자동채권과 동종 목적의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 성부의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현재화시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청구권의 현실화를 승인한 뒤에 나아가 상계를 하고자 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인 임차인이 차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제한 없이 상계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재단에 편입될 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법은 특칙을 두어 임차인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단기 및 차기 차임에 관해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수동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였죠. 이건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하고 차기. 다만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차임에 관해서도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제죠. 상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상계권 행사의 제한.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인데, 상계에 대한 기대권만 앞세워 무조건 상계를 허용하면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만족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죠. 따라서 법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이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이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상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422조죠. 1호, 3호, 2호, 4호. 첫째, 상계권이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법 416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 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됩니다. 둘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이 경우에도 상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422조 제1호, 2호,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파산하고는 똑같죠. 이런 상계의 제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한 상계는 무효입니다. 다만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환갑에 해당하는 파산 절차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는 이와 같이 상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수된 채권이 직접적으로 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계를 제한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는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상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을 회수하여 임의로 소비할 수 있고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게 되므로 비록 채권자 평등의 이념은 달성될 수 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최저 변제액 제공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채무자의 가용 소득만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파산과 달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약간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권 행사의 구체적인 제한 사유 보겠습니다. 422조 1호. 이건 파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건 그냥 뭐 대략적으로 법조문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 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 1호.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채무. 채무자의 재산은 임차한 경우의 차임채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자의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예금 반환 채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상계권을 인정한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시점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의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의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대가 없죠. 여기 보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채무자한테 물건을 사서 물건을 줘야 되는데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까겠다. 말이 안 되죠. 다른 채권자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차하는 겁니다. 새로. 그리고 이제 차임 채무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나 너한테 받을 돈 깐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를 일부러 부담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계를 하려고. 이건 채권에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또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에 발생하는 개인회생재단의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현실로 이행돼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때입니다. 이건 위와 반대죠.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그 물품 대금 지급 의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지급 정지 후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 반환 채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채무자의 지급 정지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갖는 개인회생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실질적인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의 액면 가액과 대등하게 상계하는 것은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성을 해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신청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물품 대금 지급 의무, 그렇죠? 그 다음에 4호 개인회생 절차, 3호가 있네요. 3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개인회생 상계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시가 기준이 되므로 그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회생 채권을 자동 채권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재단하여 대하여 부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가치가 하락한 개인회생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해야 개인회생 재단의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4호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 채권을 취득하는 때 다 위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권 행사가 있는 경우 처리, 상계권 행사의 방법 시기.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회에서 일방적 의사표시해야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대해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회생 절차와 달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처리.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계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우선 상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는 채권이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재산의 처분으로 변제에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제 재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기초한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실무상으로 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상계를 반영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변제기간도 수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상계가 되어 개인회생 채권이 감소한 경우가 문제인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고제도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신고 변경을 기대할 수 없고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목록을 수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로부터 상계 후 부채 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변제 예정액표를 수정한 변제기간을 제출받아 개인회생 채권자표의 변동사항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 후에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상계 후 부채 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상계를 반영한 변제 예정액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개인회생자표에 반영하고 회생원은 이를 검토하여 변제 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예정액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계 끝났네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기와 방법이 특히 시기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쩌면 상계가 실제 행사된 경우에 이런 처리가 마무리가 회생위원이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파산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상계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